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의외로 타이거 나스닥 100이라든지 킨덱스나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나 또 차이나 전기차, 방플러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것을 달러로 해서 미국 외화로 미국에서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은행 이자와 이러한 ETF들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ETF 보면 운용 보수라는 게 있어요. 0.07, 0.05, 0.49 연 보수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어떤 방법으로 빠지나요? 궁금할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초보 질문 하나요. 운용 보수는 어떤 방법으로 빠지나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프로그램 세팅상 만약에 0.05% 그러면 1년마다 한꺼번에 0.05% 빼는 게 아니에요. 0.07% 그 연보수가 있죠. 프로그램 자체 기준 가격에 1년 365일 나눠서 계속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워낙 0.07, 0.05, 0. 많으면 0.49, 0.2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극히 미미한 상태로 운용 보수가 빠집니다. 그런데 펀드라고 있죠? 펀드. 그것은 내가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증권회사에 어떤 이름의 타이틀의 펀드에 내가 가입을 해서 매달 50만 원, 100만 원 정해진 금액을 넣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종목을 수시로 사고 팔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펀드는 선취 1%, 후취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펀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처음에 100만 원을 내가 넣게 되면 1% 뺍니다. 99만 원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1년에 나머지 또 1% 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죠. 내가 금액만 입금하고 펀드 매니저가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러한 펀드는 보통 2%, 3% 상당히 셉니다. ETF 같은 경우에 비하면 몇십 배나 비싸게 되죠. 또 나는 하나 사서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고 싶은데 펀드에 넣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자율적으로 계속 연간 상당히 많은 횟수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할 때마다 이 수수료가 나가요. 이것이 다 투자하는 사람한테 다 가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가 그 수수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ETF, 패시브 ETF, 지수를 따라가는 ETF를 역사적으로 따라가지 못해요. 아무리 유능한 펀드 매니저라고 해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식을 전혀 모르는 왕초보인데 몇 달 전부터 선생님 힐링을 듣고 3전부터 국내 주식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거네요. 진심이 담긴 따뜻한 자식들을 위해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하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호소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해를 해야죠. 모르니까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렇습니까? 또 태어나서부터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모르는 분야 많아요. 이렇게 답답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주식에 대해서 이 분야에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해를 합니다. 호소하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주변에 추천도 하고 있는데 외국 주식은 한 번도 안 해봐서 계속 듣고만 있으니 자신이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미래에셋 외국 주식 앱까지는 깔았는데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미래에셋 외국 주식 앱을 깔았으면 QQQ 또 SOXQ 또 SPY 이런 달러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 번은 가세요. 증권회사에.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건지 QQQ, SPY 아무거나 한 주만 사는 걸 배우세요. 그게 아니라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원화로 미국 추종 ETF를 사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듯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계속 종목 번호나 종목명 계속 설명을 하면서 화면에 올려드리죠. 그게 삼성전자처럼 똑같은 이름이에요. ETF는 이름을 만들어내요.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ETF는 50개, 100개, 500개의 회사를 합친 거기 때문에 회사 이름이 아니에요. 기업의 이름이 아니라 그거를 만들어내는 투자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식으로 이게 종목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 보면 삼성전자부터 국내 주식 모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이분 말고도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의외로. 삼성전자처럼 ETF 제가 올려드리죠 화면에 그 종목 그대로 쳐보시면 종목 번호까지 다 나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매수하시면 돼요. 원화로. 그런데 외국 주식으로 해서 달러로 해서 미국에 투자하신다면 그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한번 가서 유튜브에도 확인해 보시면 매수하는 방법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한 번은 증권회사 가서 한번 배우세요. 다음, 저도 작년 9월에 난생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할 때 300만 원만 가지고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아직 멘탈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큰돈할 필요 없어요. 그러게 되면 불안한 마음만 가중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주가의 등락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확신이 있으면 점점 늘려가세요. 2달 동안은 그 금액만 가지고 투자했지요. 그런데 2달 지나고부터는 이게 아니다 싶어서 적금 만기, 예금 만기 적금해약에서 실투자금이 9천이 넘었어요. 300부터 시작하셔서 저도 투자금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수익률이 50%, 코덱스 2차 전지는 30%. 1월, 2월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 60대 초반인데 뭘 알겠습니까? 선생님 영상 잘 시청하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매수했지만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사고 난 후 주가가 떨어진다 해도 며칠 잠시일 뿐 또다시 금방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요즘은 타이거 미국 탑10이 내려주길래 또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60대 후반인 저희 남편이 내일 적금 1200만 원 타는데 600만 원을 남편 증권 계좌에 넣어달라고 했죠. 1년 후에 은행에 600만 원 이자와 주식에 600만 원 수익을 보자고 했더니 흔쾌히 그래라 라고 하네요. 저는 미국 ETF와 국내 주식 한 종류를 사주려고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은행이자 2배는 될 거라 생각하니까요. 당연하죠. 자, 1년 후에 은행에 600만 원 있는 거 1% 그러면 6만 원이네요. 주식에 5% 그러면 5, 6, 30, 30만 원입니까? 6만 원, 30만 원. 예, 맞아요. 1% 6만 원 은행에 또 5% 그러면 30만 원. 그런데 연간 수익률을 쭉 보면 5% 낸 적이 거의 없는 그러한 종목들이거든요. 5%만 봅시다. 이분은 은행에 2배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공이죠. 2배만 해도.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낫죠. 2배 수익이니까. 그런데 1년 두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익률이 올라오는지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한 번 볼까요? 화면이 예.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부터 꾸준히 선생님 방송 청취하고 있는 1인입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 오늘 댓글 주신 분의 사연을 듣고 처음으로 글 올려봅니다. 저는 항상 적금을 들고 만기가 되면 복리 개념으로 이자까지 합쳐서 다시 적금을 들었습니다. 올 3월에도 적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3년째 1%대로 늘어나는 이자를 보며 다시 적금을 들어야 할지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할지 고민하다가 은행 이자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그 후로 매월 넣었던 적금 액수로 매수하고 있는데 현재 43% 수익이 났네요. 43년 기다려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수익이에요. 은행과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어때요? 저 종목 어때요? 지금 이거 갖고 있는데 현재 마이너스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아요. 세상에 이 종목이 수만 가지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 분석을 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분석을 합니까? 제가 처음 듣는 그러한 종목들도 있어요.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알짜,
가장 안전한 그러한 종목들 몇 종목만 제가 모은 건데도 현재 내일 모레 새로 2종목까지 나올 것까지 하면 10 몇 종목이에요. 그거를 다 하시겠습니까? 10 몇 종목을?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간추려서 5, 6, 7 종목만 해도 충분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저는 좀 더 하락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을 테니까요. 처음 시작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수량 얼마 못 모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올라가는 걸 바래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안 올라가고 횡보해도 괜찮아요. 하락하면 오히려 더 좋아요.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내가 어느 정도 모으고 난 다음에 심차게 올라갈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꾸준히 금액 신경 쓰지 말고 모아가라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최소 5년간은 적금으로 부을 생각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선생님 말씀 믿고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멘탈 잡아주시고 부자 되는 말씀 전해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은행에 있던 돈을 지금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또 그 많은 종목 중에 개별 종목, 누가 좋다 그래서 개별 종목 따라가는 사람들, 급등주, 테마주, 또 이런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5년, 10년 노후를 보고 어떤 종목을 내가 꾸준히 은행에 적금되듯이 이 주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어떤 거겠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에, 한 달 내에 오르내리는 거 신경 안 쓰고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그것이 큰 수익이 나요. 지난 영상들 한번 보세요. 저와 함께 작년에 투자 시작하신 분들 현재 몇십 % 수익 났어요. 작년 말에 같이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좋아요. 이제 시작하신 지 한 달, 2달, 3달 되신 분들, 저와 함께 우리 힐링 가족 되신 지 얼마 안 되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 수익률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태로 꾸준히 모아가면 올 연말에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1년 후에 한번 보세요. 은행이자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희망을 가지고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자세로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